안녕하세요. 파비안입니다. 오늘 시골집에 와서 드럼의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앰프를 하나 샀어요. 이전에는 헤드셋을 이용해서 이 캐논 잭 큰 거, 이 55mm인가? 이 큰 거를 끼워가지고 헤드폰으로만 이제 저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시골집에는 크게 소리가 나서 다른 이웃에 크게 피해줄 게 크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렴한 앰프 하나 샀거든요. 오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쿠 X 그 몰에서 배송을 잘못해가지고 이 케이블을 보낸 게 아니라 닌텐도 소프트웨어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불가하게 됐습니다. 소리 관련된 거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을 찍을 때도 보면 TV에서도 보면 특히 1박 2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막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잠시라도 조금만 이제 침묵이 흐르게 되면 야 이거 오디오 너무 비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떤 농담 비슷한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영상이 보여지는 어떤 뷰 부분하고 또 오디오란 부분 자체가 적절하게 잘 믹싱이 되어야지만 좋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이제 영상을 이제 예쁜 풍경만 열심히 찍다 보면 나중에 보잖아요. 굉장히 밋밋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 배우들이 출연하는 뭐 1박 2일이든 뭐 유재석 씨님이 나오는 뭐 그런 프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막 말씀 많이 해가지고 오디오가 풍성해지면서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거, 대표적인 거 인간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인간극장 같은 경우에 김금희 아나운서인가요? 네, 그분 아나운서 분들이 멘트 자체를 이렇게 그 나레이션을 이제 깔아줌으로 해가지고 영상의 퀄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다니면 그냥 모습만 보일 뿐인 거지 실질적인 어떤 제대로 된 오디오가 섞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도 영상을 찍을 때 오디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을 때에는 이 핸드폰 자체 내에 이제 일반 소리가 들어가서 자연의 소리가 됐든 아주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어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영상이 나오게 돼 있는데 제가 어떤 멘트를 해야겠다, 어떤 나레이션을 해야겠다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핸드폰이라든가 일반 카메라로 수음되는 소리의 질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전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이런 마이크처럼 전용의 어떤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메인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기 장치가 없으면 단순하게 이 카메라에 소리가 들어가는 것과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명료하지 않고 그냥 공간에 같은 노이즈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내 목소리만 올려버리면 주변에 이제 노이즈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소리가 결국은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우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우선은 이제 핸드폰,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인간극장처럼 나중에 이제 나레이션을 씌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편집 다 끝난 다음에 나레이션 부분만 내가 대본을 써가지고 그것만 녹음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스마트폰 자체 내에 이제 음성 메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성 메모 기능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폰들이 저장 공간의 그런 내용 때문에 음성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음질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굉장히 축약해서 압축해가지고 퀄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옵션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 메모에 들어가 보면 오디오 음질 부분에 무손실 압축이냐 압축이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손실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편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영상 다 찍은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 찍듯이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멘트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 가가지고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에 보면 스테레오 사운드 녹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테레오 사운드 녹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초반에 이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모든 마이크가 전부 다 스테레오 마이크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중에 녹음이 되고 보니까 모노 모드가 있고 스테레오 모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노 모드로 녹음이 돼 버리면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이제 폰 틀어놓고 그냥 스피커 나오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헤드셋이나 이어폰 같은 거 딱 끼면 한쪽만 소리가 나와 버립니다.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대부분이 다 소리 자체가 스테레오로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마이크를 쓰든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음성 녹음을 할 때 내가 녹음하는 마이크 상태가
스테레오인지를 꼭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못해 가지고 저도 한 2번 정도 실수를 한 적이 있었었고, 한 번은 그냥 귀찮아 가지고 그냥 모노 모드로 그냥 올린 적도 있었었고, 그렇게 겪고 나니까 꼭 그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그냥 동영상 찍기 눌러 놓고 그냥 요거를 틀어 놓고 그냥 내가 써 놓은 대본을 쭉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읽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장실 같이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데서 하면은 이게 훨씬 음질이 떨어지고 안 좋더라고요. 조용하긴 한데 안방처럼 좀 사이즈가 좀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해야지만 이 울림음이 좀 덜 들어가니까, 그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한 돈 10,000원 정도 들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별도로 PC 같은 데 연결할 수 있는 USB 형태로 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걸 끼워 가지고 나레이션 자체를, 대본을 써 가지고 PC, 노트북 같은 데 연결해 가지고 그 녹음, 그 프로그램 눌러 가지고 직접 또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그 녹음할 때에도 그 마이크가 꼭 스테레오 마이크인지 좀 구별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찍고 나서 나레이션을 없는 방법은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그 욕심이 생겨요. 아, 이거보다는 근데 방송처럼 실시간에 어떤 오디오를 담고 싶다, 이런 욕심 생기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카메라를 저렇게 놓고 나서 아무리 카메라의 마이크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오디오가 한계가 와요. 그럼 결국은 마이크라는 걸 다시 써야 되는 거겠죠. 다이렉트로 무선 마이크로 가는 거는 비용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 초반에 어떻게 했냐면 유선 마이크를 샀어요. 유선 마이크. 이 유선 마이크가 돈 10,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가, 이 줄 길이가 굉장히 긴 걸 샀어요. 이게 한 5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유선이긴 하지만 핀 마이크를 차고 이거 자체를 카메라에 꽂아 놓고 하게 되면 제가 웬만큼 담고 싶은 그 실시간의 소리 자체가 충분히 담긴다는 거죠. 유선 마이크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초반에 크게 무리해서 다이렉트로 무선 마이크로 가지 말고 이런 유선 마이크를 사용하되, 될 수 있으면 좀 줄 길이를 좀 길게 해서, 나중에 정리할 때 좀 귀찮긴 합니다만, 그래서 줄 길이를 좀 길게 해가지고 유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영상 내지는 유튜브 자체를 정말 장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생겼다 싶으면, 그때 이제 무선 마이크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선 마이크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사라모닉 무선 마이크를 구매했어요. 사라모닉 무선 마이크를. 근데 요거를 아이폰 요 밑부분에 동일하게 노란 걸 이렇게 낀 상태에서 마이크를 켜게 되면 무선 마이크로 동일하게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써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어떤 이제 그 사용에 좀 제약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이렇게 할 때에는 녹음이 잘 돼서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크를 차고 있잖아요. 이 폰 자체를 저쪽 카메라식으로 두고서는 냅두면 주변의 자연의 어떤 소리 자체가 자연스럽게 담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이크를 하니까 그 소리가 잘 안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좀 있고, 또 간혹가다 실수로다가 요걸 꼽은 상태에서 이제 마이크를 안 쓰니까 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자체가 안 담겨요. 소리가 좀 담기다 하더라도 얘 때문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주변에 어떤 풍부한 자연의 소리 자체가 잘 안 담기는 그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게 워낙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음성 녹음하는 데도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폰에서 이제 카메라를 다시 바꾸면서 DJI 제품 그 미니 2로 이제 바꿨는데, 그거는 좋은 점이 마이크를 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저 카메라하고 그냥 연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 카메라하고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영상을 녹음하는데, 어, 저 카메라, 그러니까 저 카메라하고 제 보이는 이 마이크하고 키는 순간 자동으로 그냥 연동이 돼 버리니까 훨씬 더 편한 녹음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비쌉니다, 비싸. 이게 저기 이 마이크까지 다 포함하면 80만 원인가 이 정도 되는 거니까, 내가 진짜 유튜브 이제 몇 년간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을 때 구매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처음에 그냥 나레이션 정도만 하겠다 싶으면 폰 자체 내에 있는 그 동영상 켜놓고서는 그냥 나레이션 읽는 거,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야겠다 싶으면 뭐 유선 내지는 그다음에 이제 무선 적당한 거 사용해 가지고 오디오를 잘 관리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품질은 영상에 보여주는 뷰도 중요하지만 영상에 담기는 오디오의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두 가지가 잘 믹싱이 되었을 때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을 자꾸 찍다 보면 진짜 오디오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누구든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영상을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말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어디 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진짜 리포터처럼 막 이렇게 막 소개하고 싶은데 주변에 이렇게 시선도 있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오디오가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뭐 소위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천성적으로 그것까지 이제 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차분하게 연습을 하려고 하면 단계 이렇게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오를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마이크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챙겨야 된다. 무선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단 뭐 단계 거쳐서 스마트폰부터 유선 내지는 무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무선으로 확 가서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작심삼일 하지 않고 오래 해보겠다 싶으면 무선 마이크로도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도 어떤 소재를 또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시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지금 네 가지 말씀드렸죠. 영상을 준비하신다면 편집 프로그램을 꼭 하나 마스터해라. 영상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기획을 좀 해라.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영상에 사용되는 영상이나 음원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하고 해결을 하고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오늘 네 번째 부분에서는 영상은 보여주는 뷰도 중요하지만 같이 담기는 오디오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완성이 돼야지만 좋은 품질의 영상이 나오니까 이 오디오를 위한 어떤 카메라 내지는 또 마이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라.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